가야 돼요. 구하라는 건 어쨌든 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x값, y값을 각각 구한 다음에 집어넣는 방법. 그게 아니라면 보나마나 곱셈공식 변형이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2 내려오고 앞뒤양 곱해주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 붙고 2 내려와서 앞뒤양 곱해주거나. 근데 모양상 보면 누가 봐도 플러스가 나와 있잖아요. 합이 나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밑에 게 아니고 이제 위쪽 거인 것 같죠. 그럼 얘 값을 구하려면 이건 아니가 대입하면 되고 결국은 얘만 알면 된다는 얘기네요. x, y만 찾아내면 이제 문제 답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분명히 이 두 조건에서 잘 활용해보면 이 x, y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하면 또다시 얘가 문제가 아니고 얘가 문제겠지. 이걸 잘 우리가 활용을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뭔지 앞쪽에 있는 공식집을 좀 보면서 확인했었어야 돼요. 얘는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3 내려오고 앞뒤양 곱해주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써주고 여기다 그대로 베끼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값이 50이잖아요. x 플러스 y는 5니까 5의 세제곱 125.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xy가 돼요. 넘어가면 15xy는 이걸 빼게 되면 75가 남겠죠? 양변 15로 나누게 되면 xy는 5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5의 제곱 마이너스 10 15가 정답이다가 되는 거죠. 나올 때 이런 문제라는 게 뭐냐면 딱 봐도 얘랑 얘랑 짝이고 얘랑 얘랑 짝이에요. 근데 분의 1이 나왔죠? 보통 이게 분의 1이 나오는 것들은 이 2차식을 양변 x로 나눠준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분의 1이 나오죠. 나눠주게 되면 이게 x가 되고 나눠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나누면 안 나눠지니까 분수 형태로 이렇게 되고 0은 나누면 어차피 0이고 그러므로 x 플러스 x분의 1은 3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찾아야 돼요. 짝은 어떻게 져졌냐면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이 하나의 짝이 될 테고 얘는 2를 바깥으로 빼는 게 좋겠죠. 2를 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짝이 져진 겁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먼저 첫 번째 얘를 먼저 구해봅시다. 저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식을 양변을 세제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식을 세제곱해요. x 플러스 x분의 1을 전체 세제곱. 그래야 3차가 나올 테니까. 그럼 우변 3을 세제곱. 그 다음에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세제곱한 식은 합의 세제곱식. 계산법은 앞에 거 3번 플러스 3배 한 다음에 앞에 거 2번 곱하기 뒤에 거 1번 플러스 3배 한 다음에 앞에 거 1번 뒤 거 2번 이런 식이었죠? 플러스 뒤 거 3번 이렇게 되네요. 그게 27입니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네. 이제 계산하는 거죠. 여기는 x세제곱. 이게 플러스 3x가 되죠. 약분하면 얘는 플러스 x분의 3이 돼요. 플러스 x세제곱분의 1 이게 27. 그럼 얘만 구하고 싶은 거죠. 얘네들로 넘기면 되는데 넘어가면서 얘가 없어지고 이걸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3으로 묶게 되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나오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죠. 아까 이 값 3이었으니까요.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9가 되죠. 18이네요.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얘는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죠.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해야 2차가 나올 테니까. 그럼 3도 제곱.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앞뒤에 곱 x 곱하기 x분의 1 플러스 뒤에 있는 거에 제곱 9 약분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은 이 갈로 넘어가면서 7 최종 정답 18 플러스 27 14 32 이렇게 답이 됩니다. 평면체 문제가 나왔을 때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에 각각 ABC를 두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순서는 상관이 없고 첫 번째 모서리 길이의 합, 두 번째 건널비의 합, 세 번째 대각선 길이 이렇게 세 가지를 묻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서리 합은 A가 4개, B가 4개, C가 4개, 4. A 더하기 B 더하기 C. 건널비의 합은 건널비는 위아래 뚜껑이 합동, 좌우 합동, 앞뒤 합동이니까 하나 곱한 다음에 곱하기 2씩 하면 됩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넓이는 가로가 A, 세로가 B, AB. 그게 2개니까 2AB. 옆에 있는 오른쪽 면은 가로가 B, 세로가 C니까 BC. 그게 2개. EBC. 그럼 보나마나 앞에 있는 뚜껑은 EC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인데 이거 공식 외우자고 있잖아요.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 그랬죠? 루트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 공식이라고 외우자고 말씀드렸어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패턴이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 조금 시간 들여서 이걸 연습해 두면 이건 2번 이상 공부할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 패턴이 안 바뀌니까. 그럼 모서리계의 합 그걸 구하는 문제잖아요 지금. 이걸 구하는 문제니까 잠깐 놔두시고 그 다음에 얘 건널비 합 32 대각선 길이 루트 17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17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론 얘네 둘을 가지고 어쨌든 A 플러스 B를 찾아내라는 얘기지. 거기다 4배만 하면 모서리 합이 나오니까. 그럼 얘가 동시에 나오는 관계식은 이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여기서 나오잖아요. 다 나옵니다 이게. 그럼 이 변을 지금 모르는 상태고 얘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17 이만큼은 32 둘 더하면 49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9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7인데 변의 길이를 더한 거니까 7이 되겠죠. 그럼 모서리의 총합은 4 곱하기 7 28이 모서리의 총합이 됩니다.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QA 값이 R 2분의 1을 만족하는 상수 A 값을 구하랍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식을 쓰는 게 반입니다. 식만 쓸 수 있어도 반은 한 겁니다. 식은 이렇게 써지겠죠?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을 얘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은 qx 나머지는 rx 여기까지 썼어요. 일단 여기까지 쓴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좀 더 구조를 맞춰야 되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눈 식이 2차 식이에요. 그럼 남는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다. 1차가 아니고 1차 이하의 식이에요. 1차가 될 수도 있고 상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 나머지 1차 이하식 Rx를 어떻게 쓰라고 그랬죠? 1차식 어떻게 써?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쓴다고. 지금 A, B가 이거 문제 없는 상태니까 갖다 써도 된다는 얘기죠. 일단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그럼 나머지를 구하려면 미정계수를 찾아야 되는데, 미정계수 종류가 이제 2종류죠. 그럼 X에 숫자 2개 집어넣어야 돼. 그 2개 적당한 거는 얘가 0 되는 값이니까 결국은 얘를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죠. X-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그리고 QX 써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식이 이제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정계수 2개? 그러면 X에 2개 집어넣어야 되는데, QX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니까 QX를 같이 지울 수 있는 X값은 이렇게 여기가 0이 되는 값 2개를 찾아주는 게 좋아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X에다가 2를 넣겠죠? 양변 X에 2를 넣습니다. 항등식이니까. X에 2 집어넣으면 24,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2 집어넣으면 플러스 12, 플러스 1. 우변은 얘 2 집어넣으면서 0이 돼서 이게 다 없어지죠? 그러다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 따라서 2a 플러스 b 값은 계산 잘 하셔야 되죠? 4 남고요. 16, 17. 다음 이번에 x에다가 얘가 0이 되는 값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플러스 1. 얘가 여기 쭉 0이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3. 위아래 연립해서 뺍니다. 그럼 3A는 빼면 30이 되죠. 플러스로 바뀌니까. A 값은 10이 되고요. 10을 마이너스 10을 넘기면 플러스 10이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가 구해졌습니다. 요까지 한 걸 가지고 이제 정리해보면 저 3차식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몫의 qx의 곱이며 나머지 이거의 합이잖아요. 플러스 10x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겁니다. 괜찮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이제 문제는 이걸 만족하는 A값을 찾는 건데 R2분의 1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Rx가 지금 나머지 어떤 10x-3이기 때문에 여기 R2분의 1을 구하는 거는 x 대신에 2분의 1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5-3이 되니까 2예요.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QA야.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몫을 그냥 대충 얽어버려놨죠? QX라 썼지 이게 정확히 뭐라고 쓰진 않았잖아. 이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보나마나 뭐 하겠어요? 직접 나눗셈 하든지 아니면 짜맞추시는 겁니다. 짜맞춰 봅시다. 나눗셈 하기는 좀 귀찮으니까 1차만 맞추면 되잖아. 얘는 2차. 그럼 거기다 1차함을 곱하면 3차가 나오겠죠. 3차 개수는 보나마나 3x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3x가 오겠죠. 그래야 전개되면서 3x 세제곱이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도 맞춰주면 돼. 여기 뒤에 마이너스 3 있잖아요. 근데 여기 상수는 플러스 1이거든? 그럼 이쪽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플러스 4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여기서 플러스 4가 나와야 4 빼기 3 하면 1이라는 상수가 좌우로 맞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4가 나오려면 여기 플러스 2가 붙어야 되겠네요. 따라서 QX는 3x 플러스 2라는 거를 대략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QA를 구하라면 3A 플러스 2예요. 근데 그 3A 플러스 2랑 여기는 R2분의 1이 서로 같다는 뜻이니까 3A 플러스 2는 2. 따라서 A 값은 0 이렇게 되네요.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 여기를 마지막에 좀 눈여겨 안 봐서 원래는 여기를 AB로 두면 안 될 것 같죠? 이쪽에서 A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지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는 A가 아닌 다른 미지수인 뭐 C로 이렇게 둔다거나 이렇게 사실은 좀 바꿔두는 게 좀 더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C로 바꿔놓고 뭐 A 아닌 것만 두면 되니까. 네. 처음부터 선생님 좀 미지수를 좀 눈여겨봤어야 되는데 뭐 대단치 않은 것 같아서 크게 신경 안 썼더니 또 미지수가 충돌하고 있죠. 알아들었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혹시 헷갈리실까 그냥 이렇게 다시 바꿔드리는 거예요. 저 나머지 1차항 개수를 이렇게 C라고 바꿔 씁시다. 이렇게. 네, 그럼 크게 문제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때 여기에 A 값을 이렇게 잡는다. 그리고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A 값은 0이다.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입니다. 네. 문제답이 다르다고? A 값이? 인수분해 안 되는 것을 대비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마음속으로 막 욕하고 있어. 괜찮아. 욕해 나한테. 자,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이죠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몫은 QX, 나머지는 RX.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니까 직접 나눗셈 하라 뜻인 것 같아요. 직접 나눗셈 합시다.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3x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이거 가끔 개수만 써서 풀 수도 있긴 있는데 그냥 뭐 그러면 아직 여러분이 연습이 안 된 상태라서 헷갈릴 거라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에 3x가 들어가겠죠? 분배하면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가 되고 위에서 아래를 빼내게 되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여기 다시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위에 4를 빼내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고쳐 쓰면 된다는 얘기겠네요. rx는 3x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qx는 이게 됐고 r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에요. 하나씩 대입합시다. q에다가 a를 대입하게 되면 3a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넘어가면 3a 값은 네. 아까 답이 2라고 그러지 않았니? 안 맞는데? 나눗셈 잘못했나요? 아주 대환장 파티다. 에? 어디 계산을 잘못했나 본데? 답이 안 맞는다면? 환장한다 진짜. 도대체 요즘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니까 이게 4가 남겠죠. 넘어가면 6이 되고 그래서 A 값은 2가 됩니다. 네, 대환장 파티 한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각각 관계식에 나와 있죠. 예를 들어 간단히 들었으면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걸 몽창 다, 좌변을 몽창 다 더합니다. 그러면 A가 2개, B가 2개, C가 2개가 나오고 오른쪽은 관계식을 다 더한 게 나올 거예요. 이 관계식의 합을 양변 2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네, 이 답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다른 질문이요? 6번. 자, 이걸 다 계산하기 좀 불편하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곱셈 공식을 좀 이용해서 이게 몇 자리 자연수인지를 계산해봐라 라는 뜻인데 포인트가 좀 그러잖아요. 여기는 좀 숫자가 많이 가긴 갔는데 이쪽은 기준이 1000 아닐까요? 얘는 1000보다 1 작고 얘는 1000보다 1 크니까 그래서 1000을 계속 쓰기 불편하면 뭐 치환 같은 거 해도 괜찮습니다. 뭐 A 이렇게 치환 하신 다음에 그럼 1000은 A면 얘는 뭐예요? 얘는 1000의 제곱이지. 1000의 제곱이 10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에요. 이게 100만 1이잖아? 그럼 100만 1이니까 여기다 1만 더하면 되겠죠. 그럼 이쪽은 A-1 곱하기 A 플러스 1 여기는 곱하기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꼴입니다. 그럼 합차로 분배가 되죠? A제곱 마이너스 1 A제곱 플러스 1 다시 합차 A 4제곱 마이너스 1 따라서 1000을 4제곱 한 다음에 1 빼면 되겠죠. 그럼 1000은 4제곱 하면 0이 몇 개 붙나요? 0이 12개 붙겠죠? 그럼 1 한 다음에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거기다 1 빼요. 그럼 앞자리가 9로 바뀌고 계속 9만 나오겠죠. 이게 총 몇 자리냐면 13자리죠. 13자리 1을 빼면서 이게 12자리로 바뀌래요. 네, 이 자리는 12자리 자연수가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한 다른 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x 플러스 2를 제곱하시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치? x 마이너스 2를 제곱하시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좌변식은 잠깐 놔두시고 우변을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우변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면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죠. 이렇게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1 더하기 4 더하기 4 그러면 9라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이 나옵니다. 이쪽도 여기 있는 항에서 모든 상수항과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면 2차 항계수 1
1차항계수 마이너스 2, 상수항 플러스 1. 그래서 이걸 다 더하게 되면 답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 오른쪽에 있는 항에서 지금처럼 계수나 상수의 총합을 구하려면 여기는 x제곱이나 여기는 x는 저절로 사라져야지만 되죠. 이렇게 없어져야 이 계수나 상수들만 딱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을 x제곱이나 x가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x에 뭘 대입하면 되죠?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x에 1을 대입하면 1의 제곱은 1이라 없어질 테고 여기 x에 1을 대입하면 1이라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하늘색 숫자처럼 이렇게 계수나 상수의 합이 나올 거예요. 그 우변에 x에 1을 대입하는데 좌변과 우변은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은 항등식이죠. 우변에다 x에다 1을 대입했다는 얘기는 좌변도 x에다 뭘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1을 같이 대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x에다 1 대입했더니 얘는 1 더하기 2, 3이죠? 3의 제곱, 9. 당연히 그렇지. 좌변 곱변은 항등식이니까 x에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값은 똑같이 나와야 될 테니까. 그럼 여기도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1, 0, 0의 제곱, 0 이렇게. 자, 이거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계수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 다항식에 문자에다가 지금 문자는 x죠. x에 1을 대입하면 그때 나타나 있는 그 상수의 값이 계산한 숫자의 값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계수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x에다 1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x에 1을 대입해보면 1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1의 세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개하지 않아도 주어져 있는 다항식의 계수나 상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다항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계수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 다항식에 x에 1을 대입하면 그 결과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또 있나요, 질문? 17번은 전번에 한 번 했었죠? 비슷한 문제를.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에서 a 더하기 b는 맨 앞에 있는 a 더하기 b는 4 빼기 c랑 같고 b 더하기 c는 4 빼기 a c 더하기 a는 4 빼기 b랑 같다. 그래서 이걸 분배를 하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이 문제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문제라. 자, 다음 페이지 이제 3개는 아무래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다 해봅시다. 교육청 지출 모의고사 문제. 자, 그림과 같이 선문 AB를 빗변으로 하는 여기죠. 이런 삼각형이 있고 점 C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려서 만나는 교점 H, 그 다음에 CH 길이, 여기 있는 높이를 말합니다. 이 길이가 1이었다는 거예요.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3분의 4일 때 BH의 길이를 여기를 말한 거죠. 여기를 X라고 두자. 자, 이랬을 때 이거 얼마냐? 밑에는 이걸 얼마냐라는 걸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보셔야 될 게 삼각형 ABC의 넓이가 3분의 4라는 것과 그 다음에 조건 이게 1, 여기가 X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세요.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이걸 밑변 전체로 보시면 되겠죠. 밑변 3분의 AB 곱하기 높이 1 나누기 2 하면 넓이 3분의 4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여기를 전체를 밑변을 보시고 높이를 1로 보시고 나누기 2 하면 넓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3선분 AB의 값은 8이 되고 따라서 3분의 AB의 값은 3분의 8이 되겠더라. 여기가 x니까 이쪽은 3분의 8 마이너스 x가 된다. 거기 괜찮나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에 배웠던 이 내용이 떠올라야 돼요. 중2 때 지금 여러분 중2가 얼른 된지 얼마 안 됐죠? 그럼 최근에 여러분께 닮으면 시험 봤잖아요. 그때 이런 내용 있지 않았습니까? 가운데를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물론 이런 공식도 있었죠. 왼쪽을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전체. 오른쪽을 제곱하면 오른쪽 곱하기 전체. 그 다음에 숫자 공식. 피타고라스. 이런 것들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내용이죠. 가운데를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그 내용으로 이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가운데를 제곱한 1은 왼쪽 곱하기 3분의 8 마이너스 x 곱하기 오른쪽 변 x. 자, 분배하게 되면, 분배해서 넘기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8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네요. 양변에 3을 곱합시다.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이 돼요. 이게 이 값이 0이 나온 상태고 이거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아무래도 저번에 비슷한 문제 풀었었는데 나눗셈 하라는 뜻인 것 같죠? 3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 얘를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일단 여기는 x가 붙겠네요. 그럼 3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3x 위에 사리를 빼내면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거는 똑같은 차수인데 개수가 똑같으니까 플러스 1만 붙이면 되겠죠.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7x 플러스 4 이렇게 남네요. 맞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렇지 않나요? 두 번 쓰기 귀찮아서 얘랑 얘를 곱하고 얘를 더하면 이가 되는 거죠. 써드릴까요? 이 식은 여기는 이 3차 식은 요 식은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과 x 플러스 1의 곱이며 나머지 7x 플러스 4의 합이 된다. 근데 얘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0이라고 그랬죠. 여기. 그럼 따라서 이 식은 누구랑 같으냐면 7x 플러스 4랑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x 값을 여기 구해놓은 게 있죠? 서문 AB 값이 아까 어디 있어요? 네, x 값을 구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네. x를 구해야 됩니다. 선분 AB 길이를 알 뿐이지 네, x를 아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네, 해를 구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인수분해가 됩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그럼 해를 구합시다. x는 근해 공식 배우셨잖아요. 이게 짝수니까 짝수의 근해 공식. 짝수의 근해 공식은 a분의 반의 부호반대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반을 제곱 16 마이너스 ac 9 그럼 루트 7이 남죠? 근데 문제 보면 문제 보면 아 진짜 짜증나네. 왜 이러니 진짜. x가 1보다 작다잖아. 나온 x가 1보다 작지 않은데? 네? 근해 공식? 진짜 미치겠다. A분해인데 A를 안 썼네요. 진짜 미치겠다. 병 걸렸나 진짜 너? 지금 x가 1보다 작죠? x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4 플러스 루트 7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3분의 4 플러스 루트 7은 일단 루트 7의 근사값이 어디예요? 2보다 크지만 3보다는 작죠? 거기다 4를 더하게 되면 얘는 6보다 크고 4 플러스 루트 7 플러스 얘는 4를 더하면 7 이걸 3으로 나누게 되면 2보다는 크고 3분의 4 플러스 루트 7 얘는 뭐 2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죠?
대략 이 숫자는 2보다 큰 겁니다. 2보다 크고 2점 얼마보다 작으니까 2점 얼마가 되겠죠. 그럼 3분의 4 플러스 루트 7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만족하는 값은 그럼 남은 거는 이거 하나지 않습니까? 남은 이거 x값은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3분의 4, 7, 28 마이너스 7 루트 7 플러스 3분의 12 통분하게 되면 3분의 30 여기다 12를 더하면 40 마이너스 7 루트 7 이렇게 네, 저 값이 구해지네요. 네? 보기 문제야 이거? 어? 그러면 일단은 전제 조건이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만약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여기 개수가 뭐가 붙어야 되죠? 3. 그치? 2차를 2차로 나눌 때는 여기 있는 개수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이런 거죠. 만약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내가 만약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다. 그럼 몫은 얼마가 되죠? 3. 아니 a.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뭐 나누었을 때 개수는 a라고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 식은 이렇게. 그리고 뒤에 뭐 나머지 남는 거는 이제 문제 보고 이제 여기다 갖다 끼워야 되겠죠. 어쨌든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이 개수랑 요 나눈 식의 곱으로 이렇게 처리된다는 걸 먼저 알아두시고 그 다음은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1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5가 되고 나머지가 2가 남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17을 어떤 사람이 3으로 나누는데 몫을 4로 잡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얼마 남나요? 5가 남겠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3으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5가 나올 수 있나요? 그럼 다시 이 5를 또 뭐 해야 되니? 이 5를 또 다시 3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일단 몫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몫이 있을 테고 나머지는 얼마가 붙어야 되냐면 원래 나머진 2가 이렇게 다시 뒤쪽에 붙어야 됩니다. 실제 5를 또 3으로 나누면 몫이 1 되고 나머지가 2가 남죠. 결론은 나누다 말았지 덜 나눈 거야. 그럼 덜 나눈 나머지는 다시 나눌 수 있고 그거 다시 나누었을 때 남는 나머지는 원래 최초의 17을 나누었던 3으로 나누었을 때 남는 나머지가 그 뒤에 이렇게 따라 붙는다라는 이 구조를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 문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자, 해봅니다. 이제 갈게요. fx를 이제 요거부터 먼저 쓸게요. fx를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3이야. 이거는 무슨 정리죠? 나머지 정리입니다. fx를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이게 나머지 정리잖아. 그럼 빠르게 저 식을 줄여 쓰게 되면 f, 이게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2는 13. 이 말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네. 그럼 두 번째, 여기부터 이제 색깔로. 두 번째, 여기입니다. 딱히 쓸 건 없어요. 그냥 식만 씁니다.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 3x 플러스 1이 돼. 이게 뭐냐면요. 아까 여기서 말했던 거예요. 17을 3으로 나누면 남는 나머지는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17을 3으로 나누면 남는 나머지는 2. 그것처럼 이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무조건 뒤에 이게 붙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원식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식은 이 식입니다. fx를 x-1의 제곱과 x 플러스 2, 3차죠? 3차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3차로 나누게 되면 남는 나머지는 뭐라고 쓰셔야 되죠? 남는 나머지는 뭐라고 쓰셔야 됩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써야지. 3차로 나눴잖아. 그럼 남는 나머지는 2차 이하의 식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해담 이해되니? 좀 조용히 좀 살아봐. 이해돼? 됐어? 근데 봐라. 이거는 3번 문제는 식의 구조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식인 거예요. 이유가 모르는 미정계수가 몇 개 있죠? 3개야. 그럼 여기 이 항등식에 x를 몇 번 집어넣어야 돼? 3개 x값을 집어넣어야 돼. 근데 보통 집어넣는 값은 이 목 앞에 곱해진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x를 보통 집어넣지 않니? 근데 얘가 0이 되는 x값이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 이게 완전 제곱이라 중근을 갖기 때문에 2개밖에 안 돼. 그럼 2개를 집어넣어서 a, b, c를 모두 다 구할 수는 없어. 그럼 지금 상태는 수치 대입으로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지. 적당히 숫자를 집어넣어서 미정계수 구하는 수치 대입은 안 돼. 그러면 남은 건 계수비교잖아? 계수비교하려면 얘를 분배해야 돼. 근데 얘를 분배하려면 이게 몇 차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럼 얘를 몇 차인지 알고 싶으면 원식인 fx가 몇 차인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원식인 fx도 몇 차인지 몰라요. 이게 만약에 이건 3차잖아? 얘가 4차야. 그럼 얘는 1차식을 두면 돼. 이게 5차야. 그럼 얘는 2차식을 두면 돼. 근데 문제는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기 때문에 각각이 몇 차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못 푼다는 얘기야. 이 상태로는.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라고. 조건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이 빈약하기 때문에 수치 대입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계수 비교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못 풀어. 방법이 없어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약간 한 발 양보하는 거예요. 3차로 나눴더니 이게 해결이 안 되네. 그러면 3차로 나눴다 생각하지 말고 이 식을 써먹고 싶은 거예요. 이 식을. 2차로 나눴을 때 남는 나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얘랑이 서로 똑같잖아요. 3차로 나눴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3차로 나누지 않고 x-1의 제곱인 2차로 나눴다고 식을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됐니? 그럼 뒤에 있는 얘로 나눈 게 아니고 이제는 얘로 나눴다고 생각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곱하기 되어 있는 이만큼이 x 플러스 2 q'x를 이제 몫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눈 것과 곱해지는 게 몫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뒤야. 그래서 잘 들어. 이 문제 어려운 게 여기부터니까. fx를 이 식으로 풀면 해결법이 안 나와서 3차 아닌 2차로 이 두 번째 식을 써먹기 위해서 3차 아닌 2차로 나눴다고 가정한 거야. 그럼 아까는 얘가 q'x가 몫이었지만 이제는 이 빨간색에 곱해져 있는 흰색이 전부 다 몫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게 나머지가 되는데 이상하다는 얘기야. 뭐가 이상해? 나눈 식이 몇 차예요? 2차잖아? 근데 남는 나머지 몇 차야? 2차네?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봤더니 뒤에는 나머지에서 덜컥 걸리는 거예요. 아까 이 내용이야. 17을 3으로 나오는데 몫이 4 나머지를 5로 잡으면 이 나머지는 다시 나누어지잖아. 그치? 다시 나누어지지. 그럼 여기 있는 나머지는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다시 나누어져. 맞니? 이거 아까 잠깐 설명했었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1의 제곱인 2차로 나누게 되면 여기 계수 뭐 붙어요? a 붙지. 그치? 그럼 얘랑은 곱하기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나머지를 x-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 나머지가 a 가로 x-1의 제곱으로 변형이 될 것이고
뒤에 붙는 나머지는 뭐가 붙는다고? 이 나머지를 다시 3으로 또 나누면 그 뒤에 붙는 나머지는 원래 나머지를 갖다 붙이면 된다고. 여기는 2차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다시 2차로 나누게 되면 개수와 이 나눈 식의 곱으로 되고 뒤에 붙는 나머지는 원래 fx를 x-1의 제곱 나눴을 때 남는 나머지인 3x 플러스 1이 이 자리에 그대로 따라 붙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것만 이해되면 이 문제 이제 끝난 거거든요, 사실.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자. 3차로 나눴어. 일단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지 나머지를 써놓은 게 없으니까 그냥 3차로 나눴으니 남는 나머지는 2차라고 썼는데 보통 2차씩 이렇게 쓰죠. 딱히 말이 없으면. 그럼 미정계수 3개를 구하려면 이게 0이 되는 값이 3개 있어서 그 3개를 차례로 집어넣어서 Q'X 다 지워가면서 ABC에 대한 연립반응식 풀면 되는데 얘가 0 만드는 건 Q'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나머지 나눈 식이 0이 되는 X가 2개밖에 없어. 그럼 ABC를 모두 구할 수가 없어. 부정방정식이니까. 미지수 개수 더 많고 식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치 대입을 해결이 안 되니까 개수 비교를 했더니 개수 비교도 이건 문제가 허락을 안 해. 얘도 몇 차인지 모르고 얘도 몇 차인지 모르니 차라리 얘가 몇 차인지 알면 이거 차수를 짜맞출 텐데 이게 몇 차인지 모르고 얘도 모르기 때문에 몇 차를 분배될지 확인이 안 돼서 개수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식 자체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2번식을 써먹기 위해서 fx를 x-의 제곱으로 나누었다고 약간 식을 변형시키겠다는 뜻이지. 그럼 얘를 나눈 거면 뒤에 이만큼 곱해진 얘네를 하나의 몫의 개념으로 일단은 당장은 보겠다는 뜻인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fx를 2차로 나눴다 보게 되면 나머지가 2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 나머지를 또 3으로 나누는 것처럼 이 나머지 5를 또 3으로 나누는 것처럼 이 나머지를 또 얘로 한 번 더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누면 몫은 얘로 나누게 되면 2차를 2차로 나누면 몫은 개수가 붙는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치? 개수가 붙고 그 몫은 정리한 거야. 그럼 뒤에 붙는 이 나머지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인 5를 3으로 나눴을 때 남는 나머지를 뭘 쓸까 고민하지 말고 원래 17을 3으로 나누었을 때 원래 붙는 나머지를 뒤에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 있는 나머지를 이런 느낌이죠. 얘를 여기서 식에서 보면 이걸 5로 보시면 돼요. 5를. 얘를 3으로 보시고 5를 3으로 나누면 목과 뒤에 나머지가 붙을 텐데 그 나머지는 원래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5를 3으로 나누면 남는 나머지는 원래 식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를 갖다 붙이듯이 fx를 x-의 제곱으로 나누면 뒤에 붙어 있는 2차보다 낮은 차수인 나머지는 원래 나머지를 그대로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마무리된 겁니다. 뭐가 마무리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얘랑 이거 지울게요. 이거는 그냥 얘를 든 거니까 얘랑 얘는 같은 식이잖아. 이 나머지를 얘로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를 붙여놓은 거니까 얘랑 같은 식이야. 근데 위에서는 모르는 미정계수가 3개나 됐기 때문에 이제 식이 해결이 안 되는데 아래에서는 이제 해결이 돼요. 모르는 미정계수가 하나밖에 없거든. 이해되셨어요? 그럼 식을 전부 다 쓰게 되면 fx는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 q 프라임 x 더하기 이렇게 된 거라고.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 거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거 써먹으면 돼요. 1번식.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13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게 없어져요.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제곱 9a.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6 플러스 1, 마이너스 5. 넘어가면 9a는 18, a 값은 2. a1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요만큼만 쓰는 겁니다. 요만큼만. 2 가로 x-1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분배합니다. 2x제곱 여기 마이너스 2x에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x 여기 플러스 1에 1을 곱하면 2 더하기 3x 플러스 1 따라서 내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나머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그 나머지는 얘를 정리한 식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된다. 정답은 얘가 답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한 문제 빠르게 이거는 집에서 여러분이 해봐도 되긴 하겠지만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빨리 이거를 지금 빨리 봐드릴게요. 5분 안에 빨리 5분이 아니라 3분 안에 빨리 끝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봐. 했던 패턴 그대로 중간 과정은 생략할 겁니다. 뭐 설명 이런 건 생략하고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만 빠르게 설명드릴 테니까 처음 식은 이래요. fx를 이거부터 먼저 씁시다. 이게 쉬우니까 예 나머지 정리 f1의 값은 4 됐지? 그 다음 이 식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qx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1. 자, 잠깐 봐. 나도 이건 집에서 네가 풀어야 돼. 이건 지금 여기 쓰지 마. 어차피 네가 집에서 연습해야 될 문제니까. 지금부터 잘 봐. fx를 얘를 바꿨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을 여기 맞춰야 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이 fx를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얘로 나누면 몫은 잘 모르겠으니까 q 프라임 x라 쓰고 남는 나머지를 뭐라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써야 된다고. 나눈 식이 2차식, 3차식이니까 나머지는 2차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주구장창 설명했던 게 이 내용이야. 이 fx를 이렇게 풀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얘로 나눴다 보는 겁니다. 왜 굳이 얘입니까? 그러면 여기 있으니까.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이만큼 x 마이너스 1 곱하기 q 프라임 x 그리고 얘를 뭐로 바꿔 써야 된다고? 이 제곱의 개수인 a랑 얘를 붙이면 돼 이렇게. 됐니? 뒤에 나머지는 뭐 쓰면 돼요? 이거 갖다 쓰면 된다고. 이해했어? 설명은 길었지만 이거야. 이게 다야. 그런 다음에 요 다음에 이제 뭐 쓰면 돼요? F1, 4. 이걸 써먹으면 돼. X에 1 집어넣으면 4 나온다. 이게 4 나온다. 1 집어넣으면 이거 다 없어진다. 여기죠? 이게 다 없어진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 플러스 2A. 여기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 여기 는이다. 4는 1 집어넣으면 여기가 2A. 여기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 따라서 2a는 2, a 값은 1. a 1을 여기다 대고 이제 분배를 하게 되면 x 플러스를 분배하니까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x 마이너스 1. 그래서 남는 나머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을 나머지로 본다면 그 나머지는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 된다. 아셨어요? 여기만 잘 이해하면 돼. 여기만, 이 부분만, 여기로 내려올 때 여기만 잘 이해하면 이 나머지를 제곱의 개수인 a랑 나눈 식의 곱으로 써주고 뒤에 남는 나머지는 원래 fx를 x 플러스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1을 그냥 갖다 끼시면 된다. 그럼 식이 완성됐고 요만큼과 요만큼이 서로 같으니 a 값만 찾으면 이 문제는 끝난 거다.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 이 처음에 전제 조건인 f1 값을 사관한가를 이용해서 집어넣어서 a 값을 찾으시면 문제는 마무리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